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봄이 왔지만 가끔 학교 소풍인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도내 현장체험에서 학생 사망 사고로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아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기 때문인데요.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꽃이 피면서 각급 학교의 봄소풍 현장체험학습이 시작될 시기지만 강원도 내 학교 절반가량은 관련 일정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왔던 학생이 후진하는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담임교사가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1심 법원이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에 유죄를 선고한 영향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1,3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했는데 82.4%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우려가 가장 많았고 행정 업무의 과다함, 교육청의 지원 부족 순으로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6월부터는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사에 대한 면책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교사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고 효과가 거의 없다거나 근본적 해소가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45%를 넘어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도교육청이 안전 관련 인력을 전체 학교에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유치원, 그리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모두 포함해서 지원해야겠고요. 또 예산 지원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내에 소규모 군소도시 혹은 농촌 지역들은 도교육청은 학교안전법의 세부 시행안이 마련되도록 전국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발의하고 학급당 2명의 인솔 인력을 전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유초, 중고, 특 더 많은 학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요. 녹색 어머니회나 강원 안전학교 등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인력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원은 과밀학급 우선이라 모든 학교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이 학생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현장의 요구와 대책 사이 간극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권을 따냈는데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강릉은 물론 춘천마저 개최 조건이 맞지 않아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열릴 판인데요. 준비가 미흡한 건 아닌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K리그1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강원FC. 창단 이래 처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홈 경기장이 문제입니다. 당초 개최지로 예정된 강릉 종합운동장이 공항과의 거리가 200km가 넘고 이동 시간이 150분이 넘는다는 이유로 아시아축구연맹으로부터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후보지는 춘천. 후보 경기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춘천 송암스포츠 경기장입니다. 하지만 이곳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기에는 여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선수와 관계자들이 묵을 고급 호텔도 없고 천연 잔디로 된 훈련장도 없습니다. 홈 경기를 치를 때마다 지자체가 8천만 원의 지원금을 내야 하는데 추경 예산 편성이 끝난 상황이라 지원금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AFC에서 정한 조건 등 시설 미비에 대한 보완책들을 가지고 강원FC와 춘천시 간 실무진 미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주 중으로 회의를 하자고. 강원FC는 홈 경기장이 확정되지 않아 죄송하다며 호텔이나 천연 잔디구장이 있는 지자체와 연계해 춘천에서 홈 경기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진출이 확정됐는데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준우승을 하면서 당연히 이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거는 예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AFC 경기도 우리 쪽에서도 최소한 2경기 정도는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최초로 개최할 수 있는
홈 경기를 지금 뭐 강원도 외쪽에서 한다는 건 참 게다가 주중 경기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해야지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구단 사상 첫 아시아 무대 진출권을 따놓고 홈 경기를 다른 지역에서 치르게 되는 건 아닌지 팬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도내 시군마다 버려진 강아지를 보호하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죠. 이들 18개 시군 보호소의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를 내세웠는데 과연 그 이후 더 많은 동물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이병선 기자입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를 추진하겠다고 정책 목표를 세웠습니다.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동물병원과 애견호텔 등을 활용해 단기적으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 지사가 취임한 2022년부터 3년 동안 도내 시군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3년 동안 16,629마리의 유기동물이 18개 시군 보호소에 입소해 전체의 25.5%인 4,245마리가 새로운 집으로 입양됐고 원래 집으로 돌아간 동물도 2,423마리로 14.6%였습니다. 반면 김 지사가 목표했던 안락사 제로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가 시행된 동물은 전체 22.6%인 3,750마리, 보호소 환경 등의 문제로 목숨을 잃는 자연사는 이보다 더 많은 4,816마리, 29%였습니다. 안락사와 자연사를 더하면 51.5%, 절반이 넘는 수가 살아서 들어왔다 죽어서 나간 겁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시도의 45%보다 6%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강릉과 춘천, 속초, 인제, 평창만 살려낸 숫자가 더 많았고 나머지는 모두 죽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특히 정선은 살린 숫자보다 죽은 숫자가 무려 1,200마리 많았습니다. 휴가철이 낀 7월과 여행객이 많은 10월, 그리고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은 더 가혹했습니다. 입소동물 대비 자연사 또는 안락사를 당한 동물 비율은 12월에 65%, 10월에 62%, 7월에 57%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12월은 자연사가 42.5%로 추위와 질병의 영향이 컸고 여행객이 많은 10월과 7월은 안락사 비율이 각각 28.4%와 24%로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김진태 지사 취임 이후 안락사 비율은 2023년 오히려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2022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했던 단기적인 정책 목표는 이루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나가지 말라는 주변의 조언도 있고 저도 강원도를 지키겠다며 대선 출마 여부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김 지사는 강원 대선 공약 추진단을 구성해 곧바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승리와 내란 종식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압도적 승리로 내란 세력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도지사 직권으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 1,200만 평의 해제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해제된 면적은 2.9%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강릉과 횡성, 화천과 양구 등 6개 시군에서 35만 평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고 특히 철원과 인제가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강원도는 신속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 3차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신청에 모든 시군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공항 시설을 개선하고 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원주시는 오는 20일까지 공항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공항 이용 빈도와 이동 경로, 불편 사항과 국제공항 추진 필요성을 설문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터미널에서 1.7km 정도 비행장과 떨어진 구조입니다.
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가 센트럴타워와 프루지오 상가동으로 자리를 옮기고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상가동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연면적 1,51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선 강남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상 1층에 민원실과 주민자치회 등 11개 실이, 지하 1층에 공유주방과 프로그램실 등 7개 실이 갖춰졌습니다. 이번 청사 이전으로 65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기존 건물인 남부 노인복지관의 복지 공간도 넓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정선군립병원이 주민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을 본격 운영합니다. 정선군립병원은 지난해 본관동을 증축하고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해 시범 운영을 거쳐 다양한 맞춤형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정선군은 전국 최초로 군립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으로 그동안 원거리 이동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선군은 외래 산부인과와 내과, 가정의학과 등 외래 진료를 확대하고 비뇨기과 등 미개설 과목은 서울중앙대병원 방문진료, 원격 협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장례 문화를 되새기는 횡성 회다지 소리 민속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우천면 정금마을에서 열립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 전승보존회는 발원지인 정금마을 주민들이 기획에 참여해 회다지 소리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미를 조명하는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회다지 소리 원형 공연과 전통 장례 행렬, 상여 소리와 함께 원주, 춘천, 경기도와 평안도 무형유산을 선보입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는 고인을 묻으면서 흙과 회를 다질 때 내는 일종의 노동요로 1987년부터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고령자와 농업인을 위해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합니다. 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농협이 협업하는 의료지원사업으로 의료진이 농촌마을을 찾아 진료와 운동치료, 검안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는 22일 춘천농협을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 동면 강동농협, 다음 달 27일에는 동춘천농협을 순회 운영하며 900명의 주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도 7호선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일대에서 배수시설 정비공사가 시행돼 오는 18일까지 임곡로 진입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강릉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하부 배수시설 공사 시행으로 이 구간을 오는 18일까지 전면 통제한다며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구간은 빗물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집중호우 발생 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곳으로 지난 2023년 태풍 카눈으로 주변 마을과 농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